네, 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책의 저자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임스페이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디어 지난 시간부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객체, 오브젝트부터 하나씩 객체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임스페이스는 클래스를 다 배우고 나서 클래스의 구성 요소들, 객체의 구성 요소들을 다 배우고 나서 원래는 뒷부분에 넣어놨었는데요. 그런데 잘 따지고 보니까 클래스를 이미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클래스들을 서로 관련 있는 클래스들을 묶어서 관리해주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현재 한 33장에 넣어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33장에서 미리 네임스페이스를 한번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네임스페이스를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특히 시스템 네임스페이스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네임스페이스 자체를 우리가 네임스페이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한글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이름 공간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는 가장 큰 목적이 이거예요. 클래스들의 이름의 중복 방지, 충돌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떠한 동일한 어떤 클래스를 표현할 때 네임스페이스로 묶어주게 되면 충돌을 방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들을 계층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의미고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회사 이름이라든가 도메인을 기반으로 네임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을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넷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본 네임스페이스가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는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들어있겠죠. 즉, 단넷은 모든 단넷에 있는 모든 명령어들은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되는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임스페이스라든가 뭐뭐뭐 네임스페이스라든가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데요. 어쨌든 단넷 초창기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단넷 관련된 단넷 프레임워크, 단넷 코어 이들을 통틀어서 시스템 네임스페이스를 일단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가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의 콘솔 클래스의 라이트라인 메서드를 지금까지 우리가 수백 번 타이핑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콘솔 이름의 클래스 안에 있는 라이트라인 메서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클래스, 메서드 형태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네임스페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단넷 코어 쪽에 새롭게 추가되는 어떤 명령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네임스페이스에 묶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요. 자, 이러한 네임스페이스는 어쨌든 클래스 및 기타 형식들, 어떤 형식, 모든 클래스, 모든 열거형, 모든 구조체 같은 어떤 형식들을 구조화해 주는 거, 묶어서 관리해 주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묶어서 관리해 주는 거. 그거의 역시 핵심이 네임스페이스입니다. 클래스 이름과 다른 형식을 이름이 충돌하지 않도록 똑같은 이름을 쓰게 되면 어떤 거를 호출해야 되는지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네임스페이스이고요. 표준적인 네임스페이스는 대부분 시스템으로 시작된다. 우리가 이미 사용한 시스템, 앞서 사용한 스트링 빌더 같은 거, 시스템.텍스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C샵을 공부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네임스페이스, 시스템.데이터 등등등의 네임스페이스를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네임스페이스에는 너무 많은 명령어들이 들어있죠. 그런 명령어들은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어떤 카테고리, 네임스페이스는 약간 카테고리 개념도 있어요. 아,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뭐가 있었지 이런 관점으로 찾아가는 방법. 그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큰 카테고리, 큰 주제, 네임스페이스 같은 큰 주제만 알면 그거 점 찍었을 때 이게 뭐였었더라 이렇게 또는 기억이 안 나면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네임스페이스에 뭐가 있었더라 이런 관점으로 그게 나중에는 그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암기 과목으로 뭐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고요. 즉 단넷의 네임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네임스페이스, 클래스, 메서드, 앞으로 배울 속성 등등등 단넷의 모든 API는 뭐로 시작한다?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이게 다른 자바와 자바스크립트와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API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단넷에서. 소문자로 시작하는 API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이 만들어서 쓰는 거는 상관없는데요. 단넷 카테고리 안에 있는 단넷 API 브라우저 안에 있는 모든 API는 첫자 대문자로 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회사 이름 또는 브랜드 또는 도메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고 단넷 명령어들은.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많은 명령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회사 이름을 사용해서 뭐 하와소.뭐뭐뭐 하와소.뭐뭐뭐 형태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없다. 이름 짓기 뭐하다 하면 저는 DUL이라는 이름의 접두사를 써요. 저는. 그래서 덜닷 줄여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디벨롭먼트 유틸리티 라이브러리의 약자에서 덜닷 뭐뭐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는 네임스페이스를 최상위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복수형 이름도 상관없다라고 해요. 앞서서 배운 system.collection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뭐뭐뭐들 클래스들 이렇게 복수형으로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네임스페이스하고 클래스 이름은 동일한 것으로 사용을 금지하자. 그리고 단넷 API 탐색기를 적극 활용하자. 단넷 API 탐색기를 여러분들이 책이라든가 강의에서 나오는 어떤 클래스들을 검색하다 보면 단넷 API 탐색기를 추가적으로 검색을 해서 보면 굉장히 단넷 프레임워크는요 이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네이밍 컨벤션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단넷에 내장되어 있는 이름들을 살펴보는 것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어떤 라이브러리, 여러분들만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든다. 그랬을 때는 단넷 API들을 참고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단넷 개발자인데 메서드 이름이 소문자로 시작한다. 그거는 단넷 생태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넷 생태계, 단넷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한다면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첫자 대문자라든가 어떠한 네임스페이스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사진은 제가 좀 전에 이 슬라이드 만들기 한 1시간 전에 촬영한 휴대폰으로 촬영한 제 캐비넷의 제일 하단 칸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사진으로 한번 찍어본 거고요. 한 1시간 전에 촬영해서 지금 넣는 거고요. 단넷 프레임워크 3.5 시절 13년 전 아마 종이일 거예요. 낡았죠? 저희 아이들이 낙서되는 것도 보이고요. 이게 4층짜리인데 다 단넷 프레임워크 바로 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단축키 그 위에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의 C++ 단축키 등등등의 기능이 있어요. 맨 위칸에는 단넷 관련돼서. 자, 지금이야 뭐 훨씬 더 많이 늘어났지만 어쨌든 단넷 프레임워크에는 굉장히 많은 네임스페이스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많이 받아왔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많이 나눠줬었고요. 특히 단넷 초창기 C# 1.0 나왔을 때는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벽에다 붙여놓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다다다다닥. 근데 그런 의미는 없었지만 저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system.web에는 뭐 어떤 클래스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system.web 안에 어떤 클래스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하고 타입들 형식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죠.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어떠한 새로운 클래스라든가 새로운 API 만들 때 회의를 엄청 하더라고요. 즉 이름 짓는 것부터 회의를 하더라고요. 요즘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단넷 관련된 즉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개발자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어떤 API 어떠한 클래스를 구성할 때 회의하는 모습이 유튜브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보고 있으면
간단한 거, 어떤 API의 어떤 메서드 하나 만들 때, 그 이름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단넷에 있는 모든 API들이 이름이 왜 이렇게 졌을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제 관점에서는. 다 고심한 흔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요. 단넷이 20년 전에, 시간상으로 20년이죠. 20년 전에 만들어져 있지만 그때서부터 하위 호환성이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도 그 나중을 생각해서 굉장히 이름 짓는 거라든가 기능을 고심하면서 단넷 또는 단넷 코어, 단넷 코어, 단넷 프레임워크 안에 함부로 넣어놓지 않고 굉장히 고심하면서 이름 짓기가 굉장히 고심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는 단넷 프레임워크는 4.8 이게 13년 전 사진일 텐데 사진은 제가 좀 전에 찍었지만 인쇄된 이 자료가 13년 전 자료인데 그때가 3.5 버전이고요. 지금은 4.8 버전으로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는 4.8 버전이 마지막 버전입니다. 대신 단넷 프레임워크의 크로스 플랫폼 버전인 뭐가 단넷 코어, 그 단넷 코어가 현재 3.1 버전이고요. 그 3.1 버전의 다음 버전이 단넷 5입니다. 단넷 프레임워크도 아니고 단넷 코어도 아니고 단넷 5예요. 그러면 단넷 5는 현재 이러한 공통 명령어에 추가적으로 단넷 5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C샵을 배우는 입장, C샵을 처음에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공통 타입, 공통 기능들을 배운다라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ASP.NET이라든가 데이터 처리라든가 등등등 모든 펀더멘탈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년 전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면 네임스페이스, 단넷 프레임워크에 보면 이 슬라이드가 거의 20년 전쯤 슬라이드일 거예요. 예를 들면 system.web, system.winform, 윈도우즈 폼이겠죠. system.data, 그리고 시스템. 우리야 시스템 안에 있는 거를 우리는 지금 C샵 기초문법을 공부하고 있다 하면 여기 있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ASP.NET을 공부한다. 그럼 system.web, 윈도우즈 폼을 공부한다. system.windows 폼 관련된 드로잉 관련된 기능들로 확장해 나가는 거죠. 뭐 system.data하고 system.xml은 전체 공통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system.collection, 그 다음에 파일 처리 관련된 system.io, system.text 등등등의 여기 안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네임스페이스들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클래스들, 어떠한 타입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베이스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system.collection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system.collection.generic, 이 슬라이드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system.collection.generic을 강조했겠죠. 그리고 텍스트, 스레딩, IO, net 등등등 이러한 네임스페이스들로 각각의 클래스들이 다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는 system.data 네임스페이스 안에 묶여져 있고요. system.data는 최근에 system.data라는 이름의 패키지는 마이크로소프트.data 형태대로 바뀌고 있어요. 얘는 그냥 고정시켜 놓은 거고요. 고정시켜 놓고 새롭게 추가하는 거는 microsoft.data.sql 클라이언트 같은 어떤 네임스페이스들을 최근에는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웹이면 웹 영역에 맞게, 윈도우즈면 윈도우즈 영역에 맞게 네임스페이스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웹폼은 어떻게 보면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개발 기술이다 보니까 시스템.웹 안에, 시스템.웹 카테고리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클래스와 네임스페이스가 들어있는데요. 최근에는 microsoft.ASP.NET 코어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부분은. 그리고 윈도우즈 폼이라는 게 있고요. 역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거 있는데 요것만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든 단넷에는 이러한 굉장히 많은 네임스페이스들이, 좀 전에 사진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벌써 13년 전에 기본 가장 베이스가 되는 네임스페이스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13년이 지난 지금은 얘는 닷넷 코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닷넷 코어가 없었던 10년 전에 이만큼 있었고요. 지금은 닷넷 코어 카테고리로 더 많은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사용자들이 직접 커뮤니티에서 오픈소스로 제작되고 있는 네임스페이스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임스페이스 관련된 데모 예제를 하나 살펴볼게요. 이걸로 한번 볼까요? 푸하고 바로 되어 있는 거. 이걸 한번 직접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해서 제가 데모 예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새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죠. 콘솔 앱 하나 만들고, 다음 디폴트 이름, 다음 콘솔 앱 1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항상 의미 있는 이름으로 만드는데 이렇게도 만들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네임스페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게 기본인데요.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네임스페이스를 다 지웠어요. 맞죠? 왜? 최소한의 코드로도 실행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기본 이름과 기본 파일명을 쓰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쓰겠다. 특히 콘솔이겠죠. 그리고 CLA 탭 눌러서 어떤 클래스 이름 만들고요. SVM 탭 눌러서 이렇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이것까지 지웠어요. 예를 들면 타이핑 레벨로 한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최소한의 코드라는 거죠. C# 8.0까지 C# 1.0 버전부터 C# 8.0 버전까지의 최소한의 코드가 이만큼 모양인 거고요. C# 9.0에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using system의 console.writeLine 메서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메인 메서드 없이. 참고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C# 1.0 버전부터 8.0 버전까지는 이 모양이, 여기 클래스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코드 모양이더라. 최소한의 코드. 현재 화면에 있는 코드를 더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코드고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클래스 만들 때는 앞에다 퍼블릭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도 알게 모르게 퍼블릭을 붙여주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굳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타이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모양까지도 기본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아무것도 실행 안 되겠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시작 코드다. 실행이 되는 코드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링형, 배열형인 args, 애플리케이션 인수, 명령줄 인수다. 아, 이거 잠깐 볼게요. 여기는 닷넷 코어 버전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창에 들어가 보면 명령줄 인수라고 안 돼 있고 여기는 애플리케이션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닷넷 프레임워크로 콘솔 앱을 만들었을 때는 여기가 명령줄 인수가 됩니다. 그런데 뭐로? 닷넷 코어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는 여기가 뭐로 된다? 애플리케이션 인수가 된다. 이렇게 번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자, 그러면 이게 최소한의 코드라는 거죠. Alt, Shift, Enter.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더 얘를 기본 코드를 하나 더 확장시켜 놓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임스페이스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으로 한 번 더 묶어 주시면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핑해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해도 되겠지만 요만큼을 블록으로 씌워놓고 컨트롤 K, 컨트롤 S 코드 감싸기로 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블록으로 씌워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코드 감싸기. 안 보인다. 어디 있죠? 아이, 잘 모르겠네요. 그냥 단축키 쓰던 거 어디 있을 거예요. 컨트롤 K S 서라운드 위드 네임스페이스로 묶어라. 네임스페이스 엔터 치면 네임스페이스를 묶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네임스페이스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단 my namespace 쓰죠. 아무 의미 없는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로 묶어줘도 되더라.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CW 탭 눌러서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의 코드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어떤 구성 요소로 화면에 네임스페이스를 출력을 한번 시켜봤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생략 가능하니까 제가 생략했었던 거고요. 퍼블릭도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 가능했던 거고요. 퍼블릭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도 지금까지 생략을 해왔는데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만드는 거는 이렇게 네임스페이스의 클래스의 메서드 형태, 네임스페이스의 클래스의 멤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 그리고 단넷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기능들도 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로 묶여져 있어요. 단넷 프레임워크, 단넷 코어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은 어떠한 클래스도 네임스페이스에 묶여져 있지 않은 클래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자 정의 클래스, 우리가 만드는 어떤 클래스의 네임스페이스를 반드시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넷에서는, C샵에서는 네임스페이스 없어도 클래스 이름 메서드 형태대로 전역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네임스페이스로 묶어주는 것을 권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냐면 말 그대로 클래스 이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개발자도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CLA 탭 눌러서 자동차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B 개발자도 CLA 탭 카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름이 충돌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벌써 가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확장하는 여러 개 하는데 어쨌든 서로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 파일을 하나의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A라는 개발자 또는 A라는 회사에서 퍼블릭한 클래스를 만들겠다. 탭 자동차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럼 얘를 뭐로 묶어주자? 네임스페이스로 묶어주자. A라는 회사의 네임스페이스 또는 제가 강의에서 푸바 아무 의미 없는 푸 이름과 Alt키 아래쪽 화살표 이렇게 누르고요. 요만큼을 블록 지어 놓고 탭키 눌러도 되고 다시요. 이런 경우는 컨트롤 K, 컨트롤 D 이렇게 포맷을 정렬을 시켜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잠깐만요. 이것도 될까요?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G 코드 정리 컨트롤 K2네요. 이거는 단축키가 코드 정리. 아, 이것도 되네요. 코드 정리. 줄바꿈 정도만 하진 않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카란 이름 푸 네임스페이스에 카란 이름의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자동차는 간다라는 의미로 퍼블릭한 이제는 제가 사용자 정의 클래스, 제가 새롭게 만드는 클래스는 앞에다가 모든 멤버에 다 퍼블릭을 붙이네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제가 퍼블릭을 생략했었잖아요. 즉 메인 메서드에서 if은 공부하고 폼은 공부하고 함수 공부하고 또는 메인 바깥에서 함수 공부했을 때는 스태틱 보이드 메인만 잘 써도 됐어요. 하지만 새롭게 만드는 거는 얘를 카 클래스에 있는 여기에 있는 어떤 멤버들을 어디에서 사용한다? 다른 클래스, 다른 영역에서 사용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 한정자인 퍼블릭을 붙여줘야지 다른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클래스는 다 뭐를 붙인다? 퍼블릭을 붙이더라. 그러면 퍼블릭 다음에 반환값이 없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 그리고 나서 고에서는 자동차가 달립니다. 여기는 푸닷카 자동차가 달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얘를 호출해 주고 싶다. 여기서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이거의 인스턴스,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여기서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사용하겠다? 그런데 요것만 봤을 때는 여기서 using
using 푸 해놓으면 돼요. 의미상으로. 그럼 여기서 뭐를 다이렉트로 카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뭐를 본다? 푸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카 클래스를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푸 클래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푸 네임스페이스가 아니라 바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 하나 더 만든다.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충돌 나겠죠. 이 순간에. 그리고 이것도 충돌 나고 얘를 네임스페이스를 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푸 네임스페이스에 푸.카, 바.카 이렇게 두 가지의 카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이름 충돌 없이. 그러면 얘를 호출해주고 싶다. 그러면 네임스페이스는 네임스페이스 그대로예요. 푸 클래스의 푸 네임스페이스의 카 클래스에 카1은 new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면 카1은 뭘 바라본다? 얘를 바라본다. 요거의 인스턴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의 카1의 고 메서드로 호출하게 되면 뭐가 실행된다? 얘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바로 바꿀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시켜보면 푸.카 자동차가 달립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F11번 여러분들 많이 누르고 계시죠? F11번 눌러보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는 F11번 눌러서 F11번 눌러서 F11번 눌러서 F11번 눌러서 보면 여기 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F11번 누르면 푸.카 자동차가 달립니다. F11번 눌러서 종료. 이런 식으로 F11번 많이 눌러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있는 거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얘를 호출해주고 싶다. 그러면 역시 바.카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바.카2는 new 바.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거는 뒤에 있는 거 괄호 열고 닫고 형태대로는 제가 표현을 못했네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 하게 되면 얘는 어디서? 여기서 F9번 눌러서 F11번 눌러서 실행해 보면 여기 와서 실행이 되겠죠. 그럼 F11번 눌러서 실행해 보면 여기서 실행되는 게 F5번 눌렀어야 되는데 다시 갔다가 오고 카2 인스턴스 만들어 놓고 카2.go 딱 실행하면 여기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요거 인스턴스니까 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카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여기 메서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바.카 자동차가 달립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F1으로 종료.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에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가 여러 개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은 충돌나면 에러가 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방지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네임스페이스로 묶어라.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는 클래스 등의 사용자 정의 타입, 사용자 정의 형식,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단넷에 내장되어 있는 것은 충돌 안 나요. 없어요. 충돌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거에 이름 충돌을 방지해주고 싶다. 그리고 관련이 있는 것끼리 묶어서 관리해주고 싶다. 그럴 때 뭘 사용한다?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더라. 다시 실행 현재까지.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얘네들은 어디로? 또 다른 클래스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잠깐 보면 같은 파일에서 있어도 되는데 얘를 찍고 컨트롤 점 찍으면 요거 있잖아요. 요게 실행돼요. 컨트롤 점 찍으면 여기 컨트롤 피리어드 찍으면 얘를 카.cs로 형식을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요만큼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카.cs로 요만큼이 네임스페이스 가지고도 빠져나가요. 근데 이것까지는 가져가라고 의미를 뒀는데 얘는 안 가져가네요. 그럼 바.카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점 찍어보면 카.cs로 형식 이동인데 갈까요? 같은 이름인데 카1으로 가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유징이 필요 없으니까 카.cs 카1.cs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이 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름 바꾸기 해서 fu.ka.cs 파일로 이렇게 둘 것 같고요. ka1.cs 파일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름 바꾸기 해서 얘는 ba.ka.cs 파일로 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코드 볼 때는 얘를 두고 창에서 새 세로 문서 그룹을 잠깐 두고 여기가 이거고 여기다가 창에서 얘를 한 번에 보여드릴 수가 없나요? 새 세로 문서 그룹밖에 안 되는구나.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하고 얘를 또 나누는 게 어떻게 되죠? 새 세로 문서 그룹으로밖에 지금 안 되는데 나중에 여러 개 정렬시켜주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잠깐 놓고 잠깐 100%로 놓을게요. 그러면 안 보이는구나. 가로문서 그룹으로 놨어야 되는데 다시요. 뭐 이건 따라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두고 새 가로문서 그룹 새 가로문서 그룹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더 낫네요.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여기가 메인이고 여기가 이제 fu.ka고요. 그 다음에 ba.ka고요. 둘 다 ba.ka하고 fu.ka는 둘 다 클래스 이름은 뭐예요? 카 클래스, 자동차 클래스에 심지어는 멤버 이름까지 똑같아요. 다만 클래스와 같은 사용자 정의 타입, 사용자 정의 형식을 이름 충돌을 방지해주고 싶다. 그럼 뭐로? 네임스페이스로 묶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임스페이스의 목적이에요. 네임스페이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도 또 다른 네임스페이스로 또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네임스페이스는 여러분들 회사 또는 요즘 도메인 이름을 많이 써요. 유니크한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한 거니까. 그런데 단넷에서는 시스템 네임스페이스가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네임스페이스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떠한 유니크한 어떤 단어 또는 회사 이름 또는 회사 도메인 형태대로 묶어서 관리해주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클래스가 카 클래스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 클래스 이름으로 뭔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네임스페이스로 유니크한 네임스페이스로 묶어서 만들어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만든 라이브러리가 다른 사용자들하고 같이 혼합됐을 때 충돌을 방지를 해줄 수 있다. 자, 이렇게 클래스의 목적은 사용자 정의 형식의 이름 충돌을 방지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의미 있는 기능들끼리 묶어서 관리해준다. 제가 클래스하고 구조체란 단어 쓸 때 계속 쓰는 거 있잖아요. 묶어서 관리. 그게 어떻게 보면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묶어서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관리를 하자. 우리가 메인 메서드에서만 단순하게 절대값만 구하고 최대값만 구하면 메인 메서드에서만 놀면 돼요. 그렇지만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처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처럼 확장된 기능 같은 경우는 메인 메서드에서만 뭔가를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지만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위별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개체 단위로, 오브젝트 단위로 나누어서 관리를 독립된 단위로, 컴포넌트 단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자. 그러면 그때 어떤 클래스들, 핵심 단어는 클래스이겠지만 API의 핵심은 클래스이지만 그 클래스들을 묶어서 관리해주는 또 다른 개념인, 또 다른 상위 개념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묶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하나만, 네임스페이스 예제는 이거 예제 일단 첫 번째로 하나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스페이스는 클래스의 이름 충돌 방지를 위해서 묶어서 관리해주는 개념이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의 이름도 역시 첫자 대문자를 쓰면 되더라. 물론 한글을 써도 됩니다. 예전엔 제가 한글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글을 거의 안 써요. 자, 어쨌든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일단 살펴봤고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클래스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시 다음 시간부터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 필드, 속성, 생성자, 소멸자, 메서드, 이벤트 등등등을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